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이제 면접 진행할 테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먼저 본교 스포츠과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영규시 체육 시간을 통해 체육의 추상적인 교육적 의의를 체감하였습니다. 체육은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기에 인격적 완성에 다다르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사회성 함양, 행복한 삶, 인격적 완성 등을 목표하였고, 이 영규시 체육 시간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성장을 이루고 또한 사회성을 함양하는 모습에서 체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체육 수업을 하자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으로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리터러시란 운동 능력, 운동 지식, 운동 태도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고 스포츠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인데요. 제가 생각했던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수업에 알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가르치자. 즉, 학생이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 체험이 자기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동 소양을 제가 먼저 쌓고 또한 다각적인 공부를 해나가며 스포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학의 체육교육과는 혹시 지원하지 않았어요? 네, 다른 대학교 체육교육과에도 지원하였습니다. 그럼 둘 다 된다라고 하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에 올 것입니다. 왜요? 이유는 제가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를 택한 이유는 저는 스포츠를 가르치기 전에 스포츠 자체를 먼저 알자라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학부 생활의 목표를 단지 체육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넘어서 스포츠에 관한 지식, 스포츠를 하는 능력, 그리고 스포츠를 할 때 가지는 태도를 고루고루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 스포츠과학부는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이 스포츠와 융합된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스포츠과학부가 제가 스포츠를 넓으면서도 깊게 배우는데 더 알맞은 학과라고 생각하기에 스포츠과학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스포츠 교육에 대해서는 언제 배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자체에 대한 탐구가 확실히 된 후, 또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 대한 것도 알고 싶은데요. 이러한 체육에 관한 소양을 쌓은 후에 교직 이수를 통해서 체육 교수 방법을 배워나가고 싶습니다. 스포츠 과학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스포츠 과학이란 인문사회 과목, 자연과학 과목 등 모든 이론적 실천적 학문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해석하고 바라보며 이런 스포츠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스포츠 과학 분야 중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스포츠 과학부에 있는 학문 중에서도 스포츠 재무관리,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사회학, 운동 처방론, 건강 교육 등의 분야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 5가지 과목의 공통점이라 함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가 되어서도 학생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며 스포츠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쭉 이어나갈 수 있는 평생 생활체육인 양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생활체육 인프라가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도 더욱 깊게 탐구하고 싶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학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체육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 생활체육은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스포츠 선진국의 사례라 함은 예를 들어 독일의 스포츠 배지 활동이나 미국의 프레지던트 활동과 같이 전 국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며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이러한 바우처 제공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활체육을 장려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아직도 사기업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하고 공기업 또한 이 생활체육보다는 아직도 엘리트 위주 체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나라의 생활체육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생활체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본인이 한 가지만 언급한다 그러면 본인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체육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나라는 도쿄올림픽 성적만 보더라도 스포츠 강국임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는 엘리트 위주, 선수 양성, 그리고 결과를 위한 스포츠만을 중요시하기에 성적은 나오지만 다양한 풀뿌리 체육,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 체육은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체육 패러다임을 엘리트 위주 체육에서 국민 생활 체육으로 전환한 후에 이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 정서 또한 스포츠가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스포츠 선진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지원자가 또 뭐 체육 교사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학급 대항 운동 시합을 하고자 하는데 공격수, 수비수 각각 3명씩 그 3명씩이 필요한데 출전하고자 하는 선수 6명 중에서 5명이 공격수를 희망한대요. 네. 당신이 주장이라고 한다면 공격수와 수비수를 어떻게 나누겠어요? 저는 공격수를 희망하는 5명이라면 그 5명에게 그 5명이 공격수를 하도록 하고 그에 맞는 전술을 다시 친구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승리를 위해서 또 성적을 위해서 스포츠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를 하는 순간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제가 가장 최우선시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고 싶다면 공격수 5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드필더를 보완한다던가 수비에 다른 전술의 변화를 줌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격수 5명은 현대 축구에서도 꽤나 많이 적용되는 전술이기 때문에 경기를 이어나가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좀 물어볼게요. 2학년 때 스포츠 생활 시간에 학교 체육 미래를 만나다라는 걸 감상했다라고 하는데 이 수행평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거였나요? 네, 당시 온라인 체육 수업이었기 때문에 학교 체육 미래를 만나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에 대한 감상 일지를 작성하는 활동이었는데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영규 체육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운동과 뇌 과학의 상관관계라는 주제 탐구 보고서를 한 후 운동의 그 학습 능력 향상 등의 이점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도입할까 고민하고 있던 와중 이 다큐멘터리를 보았고 영규식 체육 시간을 통해 많은 학생들과 아침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내가 탐구했던 그 운동의 이점들을 많은 친구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실제로 체인지 메이크업 활동으로 영규식 체육 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학습과 운동의 상관관계를 실질적으로 탐구해서 보고서를 낸 것 같은데 네. 심화 국어 시간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을까요? 네, 저는 관련 논문들 그리고 관련 서적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관련 서적들에는 유쾌한 운동 뇌는 달리고 싶다, 운동하시는 뇌 등의 운동과 뇌가 함께 융합되어 있는 책들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보고서에서 학습 능력 향상에는 크게 2가지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 향상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도파민이 더욱더 분비되고 이 도파민은 내면의 소음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업무에 몰두하고 그 업무에만 몰두하고 나머지 일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이 선택주의 집중 능력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2번째는 기억력 향상입니다.
뇌에서 기억력을 장관하는 그 기관이 해마인데요. 이 해마는 연마다 약 1에서 2% 정도 수축합니다. 이 수축은 세포의 사망을 의미하기에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이 운동을 할 시에는 해마가 1~2% 줄어드는 것이 방지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상적인 경우에는 성장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력 또한 향상되기에 이러한 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탐구 활동이었습니다. 그때 뇌자극의 효과적인 운동 방법도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만 소개해 볼까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의 병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증가시켜 저희의 뇌를 더욱더 자극해주는 운동 종류인데요. 여기서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양한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운동의 유형에 해당되어 이 복잡한 운동의 유형과 유산소 운동 유형, 이 두 가지 유형을 함께 한다면 뇌의 자극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뤄낼 수 있기에 이 운동 방법을 탐구 보고서에서 소개하였습니다. 보니까 언어와 매체 시간에 자율 주제로 뉴미디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했다라고 하는데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뉴미디어 기술은 우리 생활에서 갈수록 정말 확장되고 중요시 되는 부분인데 고등학생들이 나 성적을 올리려면 스마트폰 사용은 무조건 금지해야 돼. 난 폴더폰으로 바꿔야 돼 등과 같이 이 뉴미디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학습 상황이 맞나 하는 의구심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약 10,0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들의 뉴미디어 사용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일지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며 우리나라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알아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뉴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제대로 함양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유는 청소년들은 뉴미디어를 사용할 때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때 따라서 공간이 가정이다 보니 미디어 교육을 하는 교육자가 부모로 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대부분 세대 차이로 인하여 뉴미디어 활용에 적극적인 활용을 하시지 못하고 단순히 뉴미디어로 인해서 시간을 뺏긴다는 이유로 그냥 훈육을 하시며 뉴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결여를 아까 말씀드린 뉴미디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학습 분위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원자는 뉴미디어 이런 핸드폰을 가지고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인가요? 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체육 교사를 희망하니까 체육 수업에서는 뉴미디어랑 어떻게 수업을 접목시키시는지 이런 아이디어가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같은 뉴 테크놀로지 도입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체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인데요. 기존 대면 체육 수업에서는 신체 활동을 단순히 직접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신체 활동의 의미를 알아보고 또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단순히 기존에는 축구, 농구를 하며 즐겼다, 그냥 단순히 종목을 하는 것을 즐겼다면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내 건강에 안 좋고 그리고 내가 어떤 운동으로 체력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아본 후 그에 맞는 처방을 받으며 이러한 체육 수업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체력이 안 좋다면 러닝을 하고 이 러닝이 단순히 체육교사의 피드백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뛰었고 내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뛰었고 얼마만큼의 속도로 뛰었고 또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을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하게 되는 거겠네요? 네, 이 개별 활동은 별도의 체육 시간으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항상
그 학교 일과표에 맞춰져 있는 주 2회 정도의 체육 수업이었다면 이 체육 수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같은 것의 사용법을 공지하고 또 기존의 체육 수업도 같이 병행함과 동시에 이러한 그 개별적인 체육 활동은 과제로 내주어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체육 수업 운영 또한 유연하고 자율적이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등 체육교사를 희망하니까 체육교사는 특별히 어떤 자질이 더 필요할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능력과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을 생각하게 된 것도 체육의 가치는 무엇일까? 또 체육을 왜 배울까와 같이 제가 앞으로 가르칠 과목에 대한 스스로에게 계속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체육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출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체육교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가 이 스포츠 강국에서 생활체육으로의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과도기라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전환에 발맞추어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소통 능력을 뽑은 이유는 이러한 확고한 교사상 혹은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가치를 정립하여도 어쨌든 교육은 학생을 위함이기에 내가 학생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통 능력이 체육교사에게 역시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내 안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3학년 동아리 활동에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드러난 대한민국 체육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서 기사를 작성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스포츠 시장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훨씬 더 감소되었습니다. 프로스포츠 시장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또한 그러하였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스포츠 시장은 상업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K-방역 등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의 방역은 프로스포츠 시장을 무관중 경기 혹은 인터넷 촬영 경기 등으로 해외 송출 등을 하며 회복하려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지만 생활체육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생활체육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역시 생활체육의 이 기반이 코로나 이전에도 제대로 다져지지 않았기에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생활체육이 다시 재활성화되고 회복되는 것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학년 때 보니까 멘토링 활동을 했던데 맞춤형 학습을 아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학습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학습 멘토링을 하며 가장 중요시했던 가치는 가르치면서 배우기의 효과를 멘티도 누리게 해주자였습니다. 당시 멘티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느껴졌기에 그 학생이 설명을 하면서 가르치면서 배우기의 효과를 누리고 또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도록 생활습관 측면에서도 최대한 잘 확고하게 생활습관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멘토와 멘티가 함께 쓰는 플래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플래너는 구글 공유 문서를 이용하여서 멘티 학생과 제가 같이 멘토링을 할 때 세웠던 계획표, 또 공통 과제, 또 내가 현재 어느 진도까지 나갔는지를 서로 공유하며 동기부여를 하고 보완할 점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멘티 학생이 성적이 많이 향상됐어요? 네, 생기부에 기재되었다시피 정말 큰 성적 향상을 거두었습니다. 그 뒤에도 멘티 학생이 꾸준히 잘 하던가요? 네, 정말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학생의 급격한 성적 향상이 그 당시 저희 반 학급 친구들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그 친구에게 학습 방법이나 혹은 그 내용에 관한 질문 등을 하며
그 제 멘티 친구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는 선순환을 겪었기에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그 친구 역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1학년 때 체육부 처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게 가장 인상이 남아요? 네, 1학년 때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자 했던 활동은 주체적인 체육 활동, 즉 학생들이 원하는 체육 활동을 하자였는데요. 그래서 반대항전 구기 대회를 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체육 종목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학생들이 원하는 체육 활동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설문조사와 친구들의 의견을 받았으나 아쉽게도 2학년 때 코로나로 인하여 구기대회를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학기 때 구기대회 운영을 하긴 하였지만 아쉽게도 제가 내고자 했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단조롭게 다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현재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스포츠 리터러시 교육만큼은 정말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적용된 방안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가고 또 이와 병행해 스포츠 자체에 대한 탐구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며 성균관대 학부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피드백. 워낙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열정과 열의가 넘치고 준비된 학생이어서 뭐 설득당하는 느낌? 꼭 뽑아야 될 것 같은 느낌 항상 갖고 이제 다만 좀 이제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이었던 본교 스포츠과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 네. 얘기할 때 이제 본인이 막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얘가 지금 3000% 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막 들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어쨌든 스포츠 과학과에 지원하게 됐습니다라고 정리를 해주긴 했는데 뭔가 좀 길어서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왜 성균관대고 왜 스포츠 과학과인지 그리고 이제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이제 이런 질문도 하나 던지고 싶은 생각 들어. 당신 지원자 체육교사 아니면 뭐 다른 진로는 뭐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 그래서 한번 이 스포츠 과학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는 분야들도 있거든. 네. 체육 관련 공기업들도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체육 교사가 아니라면 어쨌든 생활체육을 실천할 수 있는 너가 중요시 여기는 그게 꼭 교사가 아니어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조금 생각해보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걸 조언해주고 싶어.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원선이 일단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공부해 왔구나 이런 인상이 들어서 대답 듣다 보면은 되게 흥미롭게 듣게 되거든. 되게 플러스 요인이야. 되게 그런 거는 자부심을 갖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거는 잘하는데 저도 같은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었어요. 지원 동기를 물었으면 두 가지식으로 먼저 왜 여기에 왔는지에 대한 답이 먼저 나오고 그래,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왔니? 이래서 왔어요. 이게 먼저 오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좀 길게 간다 하더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제 왜 왔니? 근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라고 미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그런 두 가지씩은 언제나 면접에서 꼭 필요한 형태거든. 답의 형태. 그리고 첫인상이기 때문에 그 답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좀 지적을 할 부분이었던 것 같고 되게 칭찬할 거리들밖에 없네요. 답변이 그래서 너무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꼽고 요약하자면 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요약해서 말하는
거 그래. 되게 좋았어. 밖으로 안으로 뭐 그런 이렇게. 식으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첫째, 둘째 해주고 요약해주고 이런 말의 형식이 딱 잡혀 있는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다는 느낌도 네. 들어. 그리고 그 지원 동기는 근데 조금 다시 잘 생각해. 그래, 너무 조금 너가 네. 했던 것 중에서 응. 제일 내용이 약간 네. 잘 안 설득이 상황이, 잘안 네. 되는 음. 느낌이 그 지원 동기 부분이거든. 듣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자소서에 있는 내용들 되게 잘 너무 잘 너무 됐고 잘했고. 그 아까 선생님이 반대한 그거 딱 던졌을 때 네. 그런 질문은 생각 안 해본 거잖아. 네. 근데 네가 너무 센스 있게 원하는 대로 하게 네. 하고 뭐 토탈 사커야 뭐 이래서 전원 공격 뭐 전원 수비로 이런 것도 되게 나름 되게 참신했던 것 같아. 선생님이 이 질문할 때 어떤 답변을 할까 궁금했었는데 틀에 박힌 게 아니라 너 나름대로 되게 아주 좋았던 것 같아. 선생님 그 부분도. 그리고 뉴미디어 교육 분야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체육 수업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것까지 그러니까 조금 되게 잘 대답했는데 네. 답을 하다 보면은 약간 두 가지씩이 먼저 나오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대답 막 듣다 보면 아 저거구나라고 해서 네. 그게 크게 듣는데 너무 어렵진 않아. 그렇지만 조금만 더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디지털 헬스 케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그거를 수업과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해서 말했잖아. 그러면 수업과 이 디지털 헬스 케어를 같이 접목을 시킨다면 이런 형태의 수업이 가능할 것을 생각합니다. 네. 이런 앞에 약간 인트로 같은 말이 먼저 있어줘야지 얘기를 따라가는 게 쉬워. 특히 네. 원선이의 대답은 어쨌든 좀 길잖아. 네. 길면 길수록 대답엔 체계가 있어요. 아니, 네. 그 체계를 잡아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할 거야. 나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어. 요약하면 이런 얘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논리적으로 들리거든. 근데 많이 잘하고 있어. 많이 조금만 더 하면 네. 진짜 완벽할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이. 어휘 쓰는 것도 되게 뭐 학습자라든지 이런 표현 쓰는 것도 선생님 되게 전문적으로 보여. 네가 그냥 그래서 되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막 실수한 것도 없고 오늘도 역시 여전히 잘했지만 조금 선생님 말 맞잖아. 두 가지씩. 네. 너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앞부분에 딱 배치하고 그 다음에 네가 나머지 얘기를 전개하는 게 더 전달력이 있어서 좋아. 그리고 이거는 뭐 봉사나 독서나 이런 것도 준비는 좀 했지. 네. 응. 지금 세특이나 자소서 위주로 좀 봤는데 이제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체육과 관련 있을 것 네. 같은 것만 일단 먼저 뽑아서 네. 했거든. 근데 이제 가끔 면접 후기를 보면 내가 준비한 거에선 하나도 안 나오더라.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도 한 번은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다른 과세특 부분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끌어다 들어요. 쓰면 돼. 너가 많이 준비한 거를 그런 상황 이 답변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끌어다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성적과 관련해서도 한번 대답을 그래, 나는 좀- 공부법, 나만의 공부법이 뭐 있는지 내가 이렇게 성적을 어떻게 뭐 관리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네. 한 번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혹시 오늘 말 빠르기나 그건 좀 그거는 개선됐다고 네. 느껴졌어. 처음에 너무 빠르더니만 괜찮았어. 네. 근데 숨 차니? 아니 이번엔 좀 덜 쳤어요 저번보다. 마스크를 좀 바꿀까? 그러니까 네. 원선이가 내용은 너무 좋은데 저는 가끔 목소리가 이렇게 약간 끊기는 부분이 그러니까 호흡 때문에 약간 듣다가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러니까 잘했는데 네. 버거. 가끔 이렇게 숨차다 제가 네. 아 네. 조금만 더 크고 매끄럽게 말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잠깐 끊기고 넘어가는 그런 건데 사실 그건 되게 부차적인 거라 그렇게 중요한 거 같지 난 않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아. 되게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있고. 원선아. 어쨌든 지원 동기를 좀 명확하게 하고 네. 너가 너무 많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야. 나 네. 너무 이런 부분 하고 싶어요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너무 과하니까 이게 좀 쳐내. 네. 쳐내고 두 가지. 두 가지씩. 아주 잘했어. 잘했어. 오늘도 정말 칭찬해주고 저 싶어. 면접 복장 이렇게 가려는데 이건 너무 어둡나요? 나 이거보다 지난 어제가 더 남색. 예뻐. 남색이 난 더 좋았던 것 같아. 네. 응.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도